유방암 4기입니다. 이미 림부설하고 폐에 전적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으세요? 잠깐 이 영상을 닫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한 한 여자의 진짜 삶 이야기입니다. 2019년 봄 경기도 수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 김순희 씨. 당시 나이 62살. 그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짓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손자의 재롱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김순희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담한 의사의 목소리 뒤에 숨어있던 그 말, 단 3글자였습니다. 말기암. 그 순간 순희 씨의 귓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그 오후, 그녀는 주차장 한켠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오늘은 그 물음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순희 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 말이 가장 어울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삶. 1957년 전남 보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남매 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은 넘쳤던 집. 막걸리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이던 부엌.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논으로 나가셨고 아버지는 말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딸들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꽃을 만들고 헝겊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학교 노트 뒷장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희야, 너 미술학원 가면 잘하겠다. 그 말이 어린 순희 씨의 가슴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오랫동안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22살에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시간은 오롯이 가족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밥을 차려도 잘 먹었어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고 생일이 되어도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희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 사업이 기울었을 때 식당 서빙을 뛰면서 순희 씨의 청춘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인가 꺼내지도 않는 서랍 속 물건처럼 마음 깊숙이 밀어 넣어졌습니다. 나중에 다 키우고 나면 해야지.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해야지. 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고 그 손자를 돌봐야 했고 남편의 무릎이 나빠져 병원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가을, 순희 씨는 가슴 쪽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빴습니다. 손자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겨야 했고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며 반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가봐야지. 그 나중에는 6달이 지난 뒤에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순희 씨는
처음으로 유방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촉진을 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그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방암 사기. 이미 림프절과 폐 일부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순희 씨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치료 반응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자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순희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뭘 했지? 나는 뭘 하고 살아왔나? 가족에게 말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혼자 그 무게를 안고 밥을 차리고 손자를 보고 남편 약을 챙겼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큰아들이 퇴근하고 들렀을 때 순희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들, 나 암이래. 말기야.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엉엉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밥상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순희 씨는 오히려 더 담담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울면 아들이 더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했습니다. 손발이 저렸습니다. 몸무게가 8kg이 빠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순희 씨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왜 나는 지금이 더 솔직하게 느껴지지? 평생 참고 맞춰주고 버텨왔던 삶. 그 삶이 몸 안에서 무언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순희 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순희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장의 안내문을 받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안내문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결국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50년도 더 된 기억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안내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첫날 순희 씨는 오랫동안 연필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뭘 그려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손이 덜덜 떨렸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뭘 그려야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순희 씨는 천천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성의 집 마당에 피어있던 봉숭아꽃을 그렸습니다. 어머니가 여름이면 꼭 심었던 그 꽃. 어린 시절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던 그 꽃. 그림이 완성됐을 때 순희 씨는 혼자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뭔가 오랫동안 잠가놨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직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부터 매주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손이 저리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서라도 갔습니다.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색연필 드로잉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조금씩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 김치 너무 짜다. 순희 씨는 예전 같으면 알았어요. 다음엔 덜 짜게 담글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해봐요. 나 이제 맨날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희 씨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가 항암 치료받고 오면 따뜻한 물을 끓여놨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버킷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 거기에 순희 씨는 연필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것들. 하나. 바다 앞에 앉아 그림 그리기. 둘. 제대로 된 한 끼 밥상. 나를 위해 차려보기. 셋. 내 이름으로 된 작품 전시해보기. 넷. 엄마 산소에 가서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기. 다섯. 일출 보기. 여섯.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말하기. 일곱. 사진 한 장 제대로 찍기. 예쁘게 꾸미고. 여덟. 손자한테 내 어린 시절 이야기 해주기. 아홉.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말해보기. 열. 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리스트를 다 적고 나서 순희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내 평생 못 해본 것들의 전부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2019년 여름 항암 2차 치료를 마치고 열흘의 회복기가 주어졌을 때 순희 씨는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강릉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아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어디 가자는 말 한 번 먼저 안 하던 어머니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해가 뜨는 경포대 앞에 앉아 순희 씨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항암 때문에 빠진 머리카락 대신 두른 스카프가 펄럭였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동해의 새벽 바다가 그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아들이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스케치북을 펼치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나중에 그 사진을 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 버킷리스트는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간 날 순희 씨는 혼자 1시간 넘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었어. 근데 엄마처럼 살려고 너무 애썼어. 엄마가 참는 걸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 우리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 나는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디가 흔들렸습니다. 순희 씨는 그게 어머니의 대답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치료 시작 1년이 지난 2020년 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희 씨,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순희 씨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요? 네. 예상보다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면 저희도 놀랍습니다. 완치 선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순희 씨, 혹시 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나 취미 활동이나.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속하세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림 때문에 나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달라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마음이 달라지자 몸도 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사는 것도 병이에요. 나는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2021년 가을, 순희 씨는 버킷리스트 세 번째 항목 앞에 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작품 전시해 보기. 미술치료 프로그램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작은 환자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순희 씨의 그림을 꼭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내 그림이 뭐가 대단해서요? 늦게 배운 거잖아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대단한 그림이 전시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그림이 나가는 거예요. 전시회 날 순희 씨의 그림 5점이 병원 갤러리 벽에 걸렸습니다. 봉숭아꽃 그림, 새벽 동해바다 그림, 오래된 어머니의 부엌 손자의 웃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빈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인 그림. 제목은 이제야였습니다.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떤 40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그림, 어떤 의미인가요? 순희 씨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남편이랑 평생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 사람 밥 챙기고 그 사람 뒤치다꺼리하고. 근데 이제야 그냥 옆에 앉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란히.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둘이 말없이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가 끝난 뒤 순희 씨는 그 여자에게 그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버킷리스트 10번째 항목. 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체크. 버킷리스트의 남은 항목이 하나였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말해보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웠던 감정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심했고 표현이 없었고 한 번도 먼저 고생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도 남편이었고, 구역질이 심할 때 밤새 옆에서 등을 두드려 준 사람도 남편이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내의 민머리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올린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순희 씨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옆에 슬며시 앉았습니다. 저기,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같이 있어줘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채널을 바꿨습니다. 순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없네. 그런데 한참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달랑 2글자였습니다. 나도. 순희 씨는 그 2글자가 40년치의 말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 2글자가요, 제 인생에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었어요. 2024년 현재 순희 씨는 67살입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꾸준히 약을 먹고 몸 상태에 따라
쉬어가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시간이에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나갑니다. 수업에서 제일 나이가 많지만 그림 실력은 제일 빠르게 느는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암도, 나이도, 지나온 세월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가끔 할머니 옆에 앉아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할머니, 이 그림 나한테 줘. 왜? 그냥 할머니 냄새 나서. 순희 씨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냄새. 그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기억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며칠 전 순희 씨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하나,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그리기. 둘, 수채화 개인전 열기. 셋, 손자한테 그림 가르쳐 주기. 넷, 남편이랑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 가기. 다섯, 내가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 적으면서 순희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요. 아직 갈 데가 많고 그릴 게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병이 저한테 나쁜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병이 저를 깨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너무 오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 그 이름들 뒤에 묻혀있던 그녀의 진짜 이름, 김순희. 그 이름이 살아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나중에. 근데 순희 씨가 알게 된 것처럼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꺼내 보시겠어요? 그게 그림이든 노래든 여행이든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밥 한 끼이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인 삶, 유명하지 않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주변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 곁에 누군가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